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학원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사역단체 해피투게더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자선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감리교회 선교 역사를 기리는 스크랜턴 기념교회 건립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3대 담임 목사로 윤대혁 미국 사랑의 빛 선교교회 목사가 청빙됐습니다. 2025 전국 기도대성회가 부여 동남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굳게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아 기독교 학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원 선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양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학원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140년 동안 이어온 기독교 교육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기독교 학교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실제 사례와 미래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인천 광화군 덕신고등학교는 지역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급 담임목사 제도를 운영하며 덕신 학원선교회를 조직해 학원선교에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순서에서 연세대 김학철 교수는 향후 기독교 교육의 핵심 과제로 기독교 문해력 양성을 제안했습니다.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라는 창을 통해 보편적 교양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학원선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사람, 종교가 아닌 사람도 듣고 싶어 할 수 있는 사항, 그 틀을 잡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구원의 지식, 또 인류가 쌓아온 정신적 문화 자원을 서로 융합하는 길을 찾아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문해력 양성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컨퍼런스 마지막에는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 회복과 다음 세대를 향한 학원 선교 비전을 담은 선언문이 선포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복음의 가치와 인격 교육을 실천하며 학교와 교회,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 사명을 따라 감리교 교육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비전으로 열겠습니다. 140년의 역사를 지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감리교 기독교 학교들.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학원 선교 모델을 세우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굿TV 뉴스 양예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음 세대를 돕기 위한 기부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여러 뮤지션들과 다양한 단체들이 동참하며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다음 세대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나눔의 현장,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혼모 한부모 가정 아이들과 자립준비 청년을 돕기 위한 자선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문화사역단체 해피투게더가 준비한 가드닝 히어로즈 현장입니다. 해피투게더는 소아뇌전증 인식 개선을 돕는 활동에서 출발해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사역을 이어온 단체입니다. 캠페인 이름이 사실은 해피투게더였어요. 다음 세대들 중에서는 사실 빛이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복지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고 관심 가져주세요 빛도 있는데 이 햇빛의 빛이 어쩌면은 복음이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저희가 다 같이 예배하면서 하게 됐고 복음의 빛이 아이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준비된 공연엔 여러 뮤지션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K-팝 아티스트 선예와 조건, 래퍼 양동근 등이 공연을 선보였고 지역 후원 아동들도 함께 무대를 채웠습니다. 현장에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했고 무대마다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과 믿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빛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랐었는데 다시 한번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함께 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지역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생명을 주는 나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공연을 통해 모인 관심과 나눔이 다음 세대를 향한 지속적인 돌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감리교회 선교 역사를 기리는 스크랜턴 기념교회 건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기감은 최근 기공식을 갖고 이곳을 감리교회 역사를 보존하는 공간이자 다음 세대 선교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건축 현장.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스크랜턴 기념교회 공사에 첫 삽을 떴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 스크랜턴 기념교회 예배당 건축이 기공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스크랜턴 기념교회 건립은 감리회가 진행하는 선교 140주년 기념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념교회는 가난한 조선인들을 위해 교육과 의료 선교를 펼쳤던 메리 스크랜턴과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헌신을 기리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또한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설립해 120여 년간 자리를 지키다 서울시의 성곽 공원 사업으로 철거된 옛 동대문 교회를 기억하는 공간으로도 의미를 갖습니다. 감리회는 향후 이곳을 감리교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기념 공간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40년 전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이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빛을 주었던 그 역사가 다시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새롭게 빛을 비추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공식에는 기감 본부와 미국 연합감리교회 오하이오 연회 관계자, 또 스크랜턴 선교사의 설립교회인 상동, 아현, 동대문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한편 스크랜턴 기념교회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10월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오정현 목사의 후임으로 윤대형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당회는 지난 16일 청빙위원회가 추천한 윤 목사를 제3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습니다. 윤 목사는 2013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있는 사랑의 빛 선교교회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다음 달 말 공동의회에서 제3대 담임 청빙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인준이 통과되면 윤 목사는 2026년 초 입국해 1년간 동사 사역을 한 뒤 2027년 초 위임식을 갖게 됩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 전국 기도대성회가 부여 동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성회는 기장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국내선교위원회가 주관하고 충청권 5개 연합회가 참여해 공동체를 위한 회개와 용서,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굳게 세우겠다고 다짐했고 국가와 민족, 해외 선교와 복음화, 한반도 비핵화 등 다양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완산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 어르신을 초청한 추수감사 경로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악 공연과 워십 찬양, 시니어 모델 패션 행사, 다양한 음악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주 완산교회 유병근 담임 목사는 앞으로도 전주 완산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며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 오늘 또 많이 오셨는데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자녀손들이 늘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 완산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과 함께해온 10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속해서 섬김의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씨가 18일 조사 시작 2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특수 건조물 침입, 또 특수 공무집행 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씨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출석했지만 지병을 이유로 짧은 조사를 받고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파헤쳐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까지 핵심 피의자들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특검팀은 이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18일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등에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또 정책화됐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리더스 인덱스가 선출직과 임명직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581명의 가족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48.8%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고 17.8%는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은 서울 중심이었고 특히 강남 3구에 집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2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약 11만 개 늘어났지만 증가폭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며 청년층 일자리는 13만 개 넘게 줄었습니다. 추신수 SSG 랜더스 구단주 보좌역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입회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추신수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메이저리그 통산 16시즌 동안 1652경기에 출전해 안타 1671개, 타율 2할 7푼 5리, 홈런 218개, 782타점에 도루 157개를 기록했고 출루율은 통산 3할 7푼 7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야구기자협회는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을 갖춘 대상자 중 후보를 선별했고 추신수는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은 과도 통치기구인 평화위원회 설립과 국제안정화군 배치를 승인하고 하마스의 영구적 무장 해제를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역사상 가장 큰 승인 중 하나이고 진정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순간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지지국들에 일일이 감사를 전했습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대해 대결적 기도가 공식화됐다며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을 통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두고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엄중한 사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국가의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미국이 과거 스스로 파기한 조미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에서 지난 주말 국경 순찰대가 대규모 이민 단속을 펼쳐 이틀간 13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계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 G마트 파인빌 지점에도 요원들이 들이닥쳐 직원 3명이 연행됐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20대 직원 1명은 바닥에 얼굴이 짓이겨지고 한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판매할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백악관 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회담에서는 전투기 48대의 구매와 상호 방위 협정 체결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번 회담으로 사우디의 F-35가 공급될 경우 중동 내 전력 균형이 흔들리며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극단주의 유대인 정착민 수십 명이 현지 시간 17일 요르단강 서안 자바 마을에 침입해 민가 3채와 차량 3대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당국이 인근 불법 전초기지를 철거하자 이에 반발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소규모 극단주의 단체의 폭력이라며 최대한의 사법 처리를 촉구했고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가을 학기 미국 대학에 신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제교육원이 현지 시간 17일 발표한 조사 결과 825개 대학 중 57%가 신규 유학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주요 원인으로는 비자 취득 우려와 여행 제한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시위를 이유로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해왔으나 최근 유학생을 줄이면 대학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며 중국인 유학생 수용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내일도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체감상 오늘만큼 춥지는 않겠는데요. 낮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강릉 1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10도,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며 올해도 끝자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고통과 필요를 세심히 살피는 섬김의 마음이 필요한데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공익적 연대가 더욱 활발히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강희숙, 공지원, 구명호구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티비 방송선교 후원과 선교사 쉼터 마련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